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사연 도우미 아나운서 한아름입니다. 날씨가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네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답게 음식을 나누며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는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맘때쯤 되면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유난히 그리운 법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아버지를 버린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크게 뉘우치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배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서늘해진 아침, 막내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당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배추전 부쳐드릴게요. 소화에 좋다 하셨잖아요.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잦아들며 그럼 조금만 먹자. 그 한마디가 집안을 조금 따뜻하게 덮는 듯 느껴졌습니다. 막내는 휴대전화를 꺼내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번 추석엔 꼭 내려와요. 아버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첫째는 짧게 웃으며 이번 주는 회사 마감이야. 추석만 지나면 한번 보자. 그 말끝이 바쁜 도시 소음에 섞여 멀어지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끊자마자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 형, 아버지 눈빛이 자꾸 흐려지셔. 잠깐이라도 들러줘. 라고 조심스레 말하니 둘째는 애들 데리고 바닷가 예약해놨어. 올해는 못 간다. 대신 제수 음식 조금 보내줄게 라고 했습니다. 사진 말고 얼굴을 보여달라. 는 막내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냈고 막내는 미음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형들은 일이 많답니다. 저는 오늘 종일 옆에 있을게요. 그러자 아버지는 바람이 좀 드세구나.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오래된 지붕의 숨소리까지 실려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막내는 제수 준비를 하며 작은 접시에 밤을 깠습니다. 작년에는 형들이 까던 밤이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더 예쁘게 까볼게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넌 손이 참 야무졌지. 칭찬이자 위로 같은 말이 방안을 부드럽게 메웠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어르신이 담장 너머로 들렀습니다. 혼자 큰일 치르느라 애쓴다. 라는 말에 막내는 명절인데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묻고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우린 다 여기 있으니 내가 있으면 노인네도 든든하지. 라고 했고 막내는 오늘 하루만큼은 아버지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전해진 격려가 마음을 떠받쳐주는 듯 했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막내는 방안을 쓸고 요를 털었습니다. 해가 짧아졌어요, 아버지. 창문 열어둘게요. 산에서 냄새가 내려와요. 아버지는 저 산허리 오래 봤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막내는 창문가에 작은 화로를 놓으며 올해는 벌초도 제가 서둘러 다녀왔죠. 큰 나무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아직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어떤 예감이 얇게 떨려 보였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을 때 빈 의자 2개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내는 조심스레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혹시 모르니 형들 자리도 놓아둘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올해는 바쁘다 했으니 내가 옆에 있으니 됐다.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막내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막내는 전등을 갈고 낡은 전선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아버지, 불빛이 훨씬 밝아졌죠. 밤길에 겁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니 아버지는 밝으니 좋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문 밖으로 바람이 스치고 고양이 울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집안은 의외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늦은 밤 막내는 다시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형, 밤이라도 출발하면 새벽엔 도착해요. 잠깐 얼굴만 비춰도 좋아요. 라고 설득하자 첫째는 오늘은 곤란하다. 다음에 시간 맞추자.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가 다음이 늦을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덧붙였지만 통화음은 금세 끊겼습니다. 공허한 신호음이 더 길게 남아있는 듯 들렸습니다. 둘째에게 보낸 메시지엔 짧은 답이 도착했습니다. 여긴 불꽃놀이야. 아버지께 안부 전해. 라는 문장에 막내는 안부는 직접 전해야 마음이 전해져요. 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곧이어 아무 대답이 오지 않자 막내는 화면을 천천히 닫으며 그래도 내일 다시 연락해 볼게요. 라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이 조용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밤 공기가 더 깊어지자 막내는 아버지의 이불 끝을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곁에서 잠깐 눈 붙일게요. 숨소리 들리게 문도 살짝 열어둘게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내가 있으면 든든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된 나무 기둥을 타고 천천히 번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 별빛이 지붕 처마에 박히듯 반짝일 때 막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은 결국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날이죠. 내일도 모레도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러자 방 안 공기가 잠시 고요해졌고 아버지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작은 집의 마지막 추석이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눅눅해질 즈음 막내는 약병을 정리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밤새 많이 추우셨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한번 닦아드릴게요. 그러자 아버지는 마른 숨을 고르며 괜찮다, 내 손이 더 따뜻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끝이 스르르 힘을 잃는 듯 보여서 막내의 손끝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창턱에 앉아있던 작은 새가 날아오르자 아버지가 눈동자만 굴려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큰 나무 보이냐? 막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북 모퉁이에 큰 그림자 들이운 나무요. 라고 받자 아버지는 한참을 쉬었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거든 선산 큰 나무 아래에 묻어다오. 서북 모퉁이 뿌리를 조심해라. 막내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히 오래 사셔야죠. 막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뒤 막내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형들 다시 불러볼게요. 오늘만이라도 얼굴 보여드리게요. 아버지는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오라 해도 바쁘다 할 거다. 너만 여기 있으면 됐다.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막내는 멈칫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아버지 말씀 직접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지자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막내의 손등을 짚었습니다. 너는 늘 약속을 지켰다. 막내는 미소를 삼키며 아버지가 제게 그랬잖아요. 말은 짧게, 정은 길게 남기라고요. 라고 조용히 받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쳐가며 처마 끝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오래된 노랫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큰 나무 아래면 비바람 덜 맞는다. 세월이 와도 뿌리가 너를 가린다. 막내가 저도 그 그늘에서 쉬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버지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거기 있으면 나도 덜 외롭겠다. 그 짧은 웃음이 오랜 세월 묵은 서운함을 조금 씻어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아버지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란 이름 큰 소리만으론 못 지킨다. 밥을 데워주는 손,
밤길에 등불 들고 오는 발소리 그게 다였다. 막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발소리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떠나도 내 발소리 들릴 거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방 안의 허공에 작은 등불처럼 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형들 오면 미워하지 마라. 막내는 잠시 말을 고르고 미움 대신 약속을 보여주겠습니다. 큰 나무 아래 아버지 뜻 그대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끝이 조금 떨리더니 고맙다 내 아들 이라는 한마디가 힘겹게 흘렀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이 방 안의 모든 그림자를 조용히 달래는 듯 느껴졌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로 기울 때 방 안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막내가 이불 끝을 고쳐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숨쉬기 힘드시면 손만 잡아주세요. 제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그러자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고 그 떨림이 무언가를 전하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약하게 끓는 소리를 내자 막내가 컵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입술만 적실게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아버지는 미간을 좁히며 겨우 한 모금 삼켰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너 있으니 덜 춥다. 그 한마디가 오래된 이불 속까지 번져오는 듯 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던 두 개의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내가 의자에 손바닥을 얹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형들 자리 내일 오면 앉으라고 비워뒀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 해도 바쁘다 하겠지. 막내가 그래도 저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금세 사라졌지만 방 안에 조용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혈압계를 풀고 약병 라벨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약을 줄일게요. 의사 선생님도 무리는 말랬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쉬는 소리 사이로 말했습니다. 약보다 내 말이 약이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제가 더 자주 말 걸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라고 답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바깥에서 솔잎 스치는 소리가 슬며시 들려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잠시 켜졌다 꺼졌습니다. 막내가 망설이다가 문자를 적었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오늘 밤만이라도 전송 버튼을 누른 뒤에도 답이 없자 막내는 전화기를 엎어놓고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엔 오겠죠.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가 스스로를 달래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막내가 창문을 살짝 열자 서늘한 공기가 스쳤습니다. 큰 나무 그림자 들어오네. 막내가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내려앉고 있어요. 오늘 그림자가 유난히 길어요. 아버지는 숨을 골라 한자 한자 얹었습니다. 길어도 너 발소리면 짧다. 막내는 그럼 더 천천히 걸을게요. 아버지 들리도록.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발자국처럼 방바닥에 고요히 찍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호흡이 들쑥날쑥해졌습니다. 막내가 침구를 다시 펴고 베개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고개 이쪽으로 살짝만 돌릴게요. 숨이 조금 편해질 거예요. 아버지가 낮게 신음하더니 다시 막내의 손등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너는 늘 내 곁이었지. 막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곁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어르신이 문 밖에서 인기척을 내며 낮게 불렀습니다. 잠깐 들렀다 간다. 막내가 문을 열자
어르신이 눈빛으로 묻듯 바라보았습니다. 이 밤을 넘어가실까?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 아래로 모실 준비는 해두었어요. 어르신은 주름진 손으로 막내 어깨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내가 있으면 덜 외롭다. 그 말이 짧은 기도처럼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간 뒤 시간은 더 천천히 흘렀습니다. 막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밤새 제가 부를게요. 이름에 힘이 생기도록. 아버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아, 막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때 호흡 사이 간격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막내가 급히 손수건을 펼쳐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편해지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시선이 창끝의 어둠을 살짝 지나 막내 얼굴로 돌아오더니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 같은 소리가 마지막으로 번져나왔고 손끝의 힘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막내는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말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막내의 가슴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전자 소리도 멈추고 바람 소리만 살짝 흔들렸습니다. 막내는 두 개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들, 오늘은 못 왔지만 다음엔 같이 인사드려요. 그러더니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큰 나무 아래로 모실게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이 조용히 방바닥에 내려앉고 작은 집의 어둠이 한층 더 부드러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시청 민원실은 이른 아침부터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은 세 형제 앞에 직원이 도장을 놓아주자 첫째가 볼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문서대로 깔끔하게 갑시다. 예금은 내가 정리하는 걸로. 막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정산부터 하고 나누면 어떨까요? 첫째는 짧게 웃으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상속 절차부터 마무리하자.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투가 낯설지 않게 냉정해 보여서 막내의 손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 보였습니다. 둘째는 옆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집하고 텃밭은 내가 받아서 관리할게. 농사꾼 찾으면 임대도 가능하고. 막내가 아버지 제사도 있으니 며칠만 정리 시간을이라고 말하자 둘째는 시계를 힐끗 보며 시간이 돈이지. 요즘 시장이 괜찮다더라. 라고 잘랐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든 채 묻습니다. 합의 내용 이대로 맞으십니까? 막내는 한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산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큰 나무 아래에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첫째가 도장을 툭 찍으며 좋아,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둘째의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 바로 보실 수 있죠? 매물 급합니다. 막내가 형, 최소한 사무는 치르고라고 말하자 둘째가 눈을 피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아버지도 현실적이셨잖아. 첫째는 민원 창구에 영수증을 받아들고 각자 챙길 거 챙기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정리된 장부의 마지막 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골집 앞 골목에 중개사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둘째가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도배는 새로 해야겠네요. 그래도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막내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유품은 제가 모아둘게요. 제사상 그릇도 잠시만. 둘째는 손사래를 치며 그건 가져가.
집은 오늘 바로 계약할 거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담장 너머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장지부터 정해야지. 집은 도망 안 간다. 둘째는 어색한 미소만 남겼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집이 더 빨리 도망가요. 계약서는 생각보다 빨리 쓰였습니다.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금매면 이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둘째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첫째가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받을 때 받자. 막내는 조용히 형들을 바라보다가 집을 지키던 밤들, 그 값은 어디에 적나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둘째가 듣지 못한 척 수표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감상은 나중에 하자.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겨울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막내는 마당 우물가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로 이 집은 떠납니다. 그래도 재산은 꼭 모실게요. 첫째가 담배를 비비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선산 관리 잘해라. 산소 주변도 깔끔하게 하고.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나무 아래로 모시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둘째는 차 키를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선산이 뭐라도 되면 그때 얘기하자. 가족이잖아. 막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제사부터 같이 앉으시죠. 그 순간 둘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바쁘다. 연락할게. 문이 닫히자 빈집의 기척이 홀가분할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막내는 대문 앞에서 한 번 더 절을 올렸습니다. 이 집의 온기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머니 속 수첩을 꺼내 서북 모퉁이 큰 나무 표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직 읽힌 표시가 뜨지 않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 내일 아침에 산에서 뵙죠. 그 문장이 스스로를 다잡는 줄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가까워지자 막내는 배낭에 약통과 작은 제수 그릇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먼저 선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며 짧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첫째가 챙겨간 예금, 둘째가 급히 처분한 집과 텃밭, 그리고 막내에게 남겨진 선산. 셋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길로 흩어졌지만 막내의 발걸음만은 큰 나무의 그늘로 곧장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야 비로소 약속이 시작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주인이 달라붙은 종이가 대문에 붙자 마당의 발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살던 아들입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새 주인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은 저희가 손 좀 봐서 들어오려고요. 막내는 짧게 웃으며 따뜻하게 살아주세요. 여기 겨울 햇살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끝이 마당의 냄비 뚜껑처럼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부엌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자 둘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계약 끝. 잔금 받았어. 정리되면 알려줘. 막내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사 그릇만 챙겨갈게요. 곧바로 점 하나 찍힌 답장이 왔습니다. 이응. 짧은 기호 하나가 오래된 문장처럼 무겁게 보였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마을 어르신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직 못 떠났구나. 막내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릇만 챙기고 선산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어르신이 담장 너머로 작은 삽과 망치를 내밀었습니다. 움막 지으려면 필요할 거다. 막내가 두 손으로 받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집 앞마지막 방을 훑어보며 막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 방에서 겨울 2개를 넘기셨죠? 새 주인이 문틀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기 못 박힌 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막내가 웃었습니다. 그 못은 벽시계 자리입니다. 여름에도 짧게 갑니다. 이 집 시간. 말이 끝나자 창문 밖에서 바람이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스침이 이별의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대문을 닫기 전에 막내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갑니다. 내일 큰 나무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마당 고양이가 한 번 울고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끊기며 빈집의 숨결이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선산으로 오르는 오솔길 초입에서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은 무겁지? 막내가 배낭을 고쳐맸습니다. 제사 그릇하고 약통, 그리고 이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이 걷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밤 되면 냉기 내려온다. 큰 나무 밑은 그래도 바람이 덜 탄다.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그늘이 너를 가린다고요. 해가 산마루를 넘어가자 큰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막내가 나뭇가지 사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기면 제사상도 놓을 수 있겠네요. 어르신이 땅을 발끝으로 톡톡 쳤습니다. 여기 흙이 단단해. 비 오면 물길이 이리로 틀지. 막내는 작은 말뚝을 박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뚝이 흔들리지 않게 깊게 박겠습니다. 움막은 생각보다 빨리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방수포를 걸고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을 낮게 드리웠습니다. 막내가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만 여기서 쉬겠습니다. 내일은 더 튼튼히 만들게요. 어르신은 손때 묻은 보온병을 내주었습니다. 밤에 한 모금이면 버틴다. 막내가 감사 인사를 건네자 어르신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 산에 불 켜놓으니 노인네 마음이 덜 춥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작은 랜턴 불빛이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막내가 제사 그릇을 하나씩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그릇이 조금 낡았지만 아버지 좋아하시던 순서대로 놓을게요. 바람이 솔잎을 스치자 얇은 소리가 났고 막내는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좋습니다. 산내음이 깊고 별이 가까워요. 잠시 뒤 첫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장례비 정리는 나중에 얘기하자. 내가 선산 관리하니까 수고하고. 막내는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큰 나무 아래로 모십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고 랜턴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이 마음속 빈자리를 부드럽게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막내가 이불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멀지 않습니다. 여기 누우면 숨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움막 지붕에서 빗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다가 금세 마르듯 사라졌습니다. 그 사소한 기척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랜턴을 끄기 전 막내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북 모퉁이 큰 나무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첫 삽을 뜨겠습니다. 뿌리를 조심해서 말씀대로. 그러고는 손수건 속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때가 오면 맞을 때가 있다 하셨죠. 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움막 밖에서 부는 바람이 문턱을 살짝 들었다 놓듯 스쳤습니다. 막내는 눈을 감기 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들, 내일은 같이 앉아주세요. 오늘 비운 의자 2개, 큰 나무 그늘 아래 다시 놓겠습니다.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고 산은 마치 대답하듯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내일의 첫 삽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풀리기 전 막내는 움막 문을 열며 낮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약속드린 자리부터 다듬겠습니다. 배낭에서 수첩을 꺼내 서북 모퉁이 표시를 다시 확인하자 바람이 가지 끝을 흔들며 거기가 맞다. 라고 말해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큰 나무 아래의 선이 뿌리가 지면을 넓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땅을 손끝으로 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뿌리가 비를 막아준다 하셨죠. 말씀대로 뿌리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흙을 조금 걷어내자 잔뿌리가 촘촘히 드러났고 막내는 삽을 들기 전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뿌리를 다치지 않게 비켜가겠습니다. 첫 삽이 흙을 뱉고 묵직한 흙내가 났습니다. 막내가 호흡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자 그는 삽을 곁에 세워두고 손으로 흙을 더듬었습니다. 여긴 단단하고 저기는 물길이 지났네요. 그러고는 작은 괭이로 둘레를 원형으로 그리듯 파내며 나뭇결처럼 흙결을 따라갔습니다. 뿌리는 왼쪽으로 돌고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비켜가겠습니다. 해가 어스름이 풀리자 마을 어르신이 아래터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은 덜어가며 해라. 막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제 주신 망치 덕분에 말뚝이 잘 박혔습니다. 어르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큰 나무는 사람을 품는다. 다만 뿌리를 건드리면 신음한다. 막내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자 산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막내는 삼날을 얇게 세워 흙을 떠냈습니다. 아버지, 여긴 흙이 조금 다르네요. 마치 오래 덮어둔 포대처럼 촘촘합니다. 삽끝이 작은 자갈을 스치며 소리를 냈고 그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급하게 밀지 않겠습니다. 말로 다짐을 하니 손놀림도 더 부드러워지는 듯 했습니다. 구덩이가 허벅지 높이쯤 내려갔을 때 막내는 손등으로 흙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길이 맞나, 깊이가 맞나, 아버지께서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러고는 수첩에 적힌 동그라미 위치를 다시 맞췄습니다. 서북 모퉁이 뿌리 끝이 여기까지니까 여기에서 한 발 더. 발을 반걸음 옮기는 순간 삼날이 단단한 무언가에 딱 하고 닿았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방금 소리 들으셨죠? 흙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막내는 흙을 손으로 헤집어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돌은 아닌데 나무결이 느껴집니다.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사각 모서리 같은 선이 나타났습니다. 상자 맞죠? 그가 낮게 묻듯 말하자 숲이 잠깐 숨을 죽이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막내는 상자의 윗면을 노출시키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대로 왔나 봅니다. 말씀하신 자리에 뿌리와 물기를 비켜서 상자 한쪽에 쇠붙이 윤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막내가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고리 같은 게 있네요. 자물쇠까지 손끝에 작은 홈이 만져지자 그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쥐고 잤던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때가 오면 맞을 때가 있다고 하셨죠. 혹시 여깁니까? 열쇠를 고리에 대보려다가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부터 다지고 흙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그는 상자 주변의 흙을 더 파내며 통기를 열어주었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숨부터 트이게 하겠습니다. 바닥을 고르게 다진 뒤 작은 돌과 솔잎을 치웠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리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구덩이 맞은편에 작은 제사상을 놓을 평평한 흙판을 잡았습니다.
그릇은 여기, 향로는 저기, 바람을 등지게 두겠습니다. 해가 한 뼘 더 오르자 그림자가 구덩이 안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막내가 구덩이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고 물길도 피해 두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상자 윗면의 흙을 마지막으로 털어내리자 오래된 나무결이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 상처 하나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는 상자 옆에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신 자리, 말씀하신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이제 허락하시면 열겠습니다. 바람이 솔잎을 가볍게 흔들었고 막내는 그 소리를 대답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막내는 상자 고리를 한 번 더 더듬고 열쇠를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지금 바로 열어도 되지만 향부터 피우겠습니다. 그는 구덩이 위로 올라와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밝혀드립니다. 이 빛이 우리가 나눌 말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기가 가늘게 일자 막내는 다시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아버지와 제가 함께 여는 시간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상자 앞에서 호흡을 한 번 더 길게 고르며 다가올 순간을 조용히 맞이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길을 만들자 막내는 구덩이 속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제 열겠습니다. 손수건에 싸두었던 작은 열쇠를 꺼내 고리에 맞춰보니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맞네요, 여기였군요. 열쇠가 한 번에 돌아가며 딱 하고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고 상자 뚜껑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첫눈에 금빛이 번졌습니다. 얇고 두꺼운 금목걸이들이 겹겹이 누워 있었고 낡은 천보자기 속에서 금팔찌 여러 개가 부딪히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막내가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으신 걸 여기 두셨군요. 금빛 사이로 얇은 봉투 하나가 상자 한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부터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순서는 늘 마음부터라고 하셨죠. 그럼 먼저 마음을 읽겠습니다. 봉투 끝을 열자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막내에게. 첫 줄을 보는 순간 막내의 목이 저절로 조여왔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가 이걸 열었다면 나는 내 옆에 못 앉아 있겠지. 하지만 너 발소리는 여전히 내 귀에 들릴 것이다. 글씨의 획마다 힘이 빠졌다가 다시 모여드는 결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줄에는 익숙한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마음을 담는다. 남의 손에 있을 때는 숫자였고 내 손에 있을 때는 옹기였다. 막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말 예전에 아궁이 앞에서 들었습니다. 종이 끝에는 떨리는 글씨로 지번과 간단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서북 모퉁이 큰 나무 밑에 동그라미가 또렷했습니다. 여기 맞다, 큰 나무 아래. 말씀대로입니다. 편지는 더 이어졌습니다. 큰형과 둘째에게 섭섭함을 오래 품지 마라. 너희 셋을 같은 그릇에 담고 싶었는데 나는 그릇을 넓히는 법을 늦게 배웠다. 그래서 너에게 이 괴짝을 남긴다. 너는 겨울밤도 등불을 들고 왔고 내 말이 길지 못한 날에도 밥을 데워주었다. 막내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밥을 데웠을 뿐이에요.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지 끝부분에 작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를 모셔라. 산이 내 등을 받들도록 자리를 다져라.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하면 이 중 일부로 마을의 늙은이들에게 겨울을 건네라. 막내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사부터 모시고 약속대로 겨울을 나누겠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한 획 한 획 짚어가며 읽자 종이가 손바닥에서 미지근하게 데워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상자 속 금부치를 다시 바라본 그는 금팔찌 하나를 손에 들어 올렸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어머니 물건 같네요. 문양이 익숙해요. 금목걸이 사이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더 나왔습니다. 내가 지켜줘야 할 건 내 이름보다 내 마음이다. 막내는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제가 매년 부르겠습니다. 마음은 오늘처럼 지키겠습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잠깐 닫고 제사 그릇을 앞쪽에 다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지금은 장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흙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상자 한켠에 다시 열쇠를 얹으며 말했습니다. 열쇠는 오늘 밤까지 여기 두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다 닦아놓고 형님들에게도 편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을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엔 첫째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장례 일정 정리되면 공유. 막내는 답장을 쓰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바람이 잎사귀를 한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그래, 먼저 하자 라고 말하는 듯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막내는 다시 편지를 접어 상자에 고이 넣고 금부치에 손수건을 살짝 덮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필요할 때까지 잠깐만 쉬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모시는 날입니다. 그는 구덩이 반대편 흙판을 손바닥으로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향은 바람을 등지고 그릇은 그림자 안으로. 발걸음은 천천히, 말은 짧게. 예전에 아버지에게 배운 장례의 순서를 되뇌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산 아래를 향해 한 번 더 눈길을 보냈습니다. 형들, 혹시 올라오시면 먼저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금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큰 나무 그늘의 자리, 약속의 자리. 그 말이 흙 속으로 스며들 듯 가라앉자 구덩이 가장자리의 그림자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막내는 마지막으로 상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닮은 돈을 제 마음처럼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 삽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장지를 다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첫 술을 올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과 함께 짧게 떨렸다가 곧 또렷해졌습니다. 그 또렷함 속에서 편지의 고백이 오래도록 등불처럼 남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오솔길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첫째의 숨소리가 앞섰고 둘째가 뒤따랐습니다. 막내가 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자리는 거의 다 됐어. 저녁 무렵 첫 술을 올리려고 해. 첫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상자 위에 손수건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게 소문난 그거냐? 아버지 유품이면 형제끼리 먼저 확인해야지. 둘째가 움막을 힐끗 보며 말을 얹었습니다. 내가 산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집이랑 텃밭은 정리 끝났고 너도 이제 현실을 봐야지. 상속은 가족 공동의 문제야. 막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실은 알고 있어. 그래서 먼저 아버지 자리를 다지는 중이야. 이 상자는 제사 뒤에 이야기하자. 첫째가 어조를 높였습니다. 제사는 제사고 금은 금이지. 규정대로 나눠야 공평하다. 막내가 상자 옆으로 편지를 꺼내 올렸습니다. 먼저 이걸 읽어줘. 아버지 글씨야.
첫째가 종이를 받아들고도 바로 펴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다인 건 알지. 민원실에서 이미 끝났잖아. 막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선사는 내 몫으로 올라왔고 아버지는 유언을 내게 남기셨어. 큰 나무 아래 뿌리를 조심해라. 그리고 먼저 제사를 모셔라. 둘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끝이냐? 증빙이 있어야지. 막내가 편지를 두 형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증빙은 여기 있어. 돈은 마음을 담는다. 남의 손에 있을 때는 숫자였고 내 손에 있을 때는 옹기였다. 아버지가 직접 쓰셨어. 둘째의 시선이 한 줄에 머물다 이내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금붙이는 가족 재산이야. 집 팔아 남은 건 많지 않은데 형편 생각도 좀 해라. 그때 아래쪽에서 마을 어르신의 목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제사는 먼저다. 첫째가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다만 절차를 같이 정하려고요. 어르신이 한 발 다가서며 덧붙였습니다. 노인네 살아생전 밤마다 들던 발소리는 이 막내 것뿐이었다. 서류보다 먼저 온 건 발소리다. 말끝이 산바람에 실려 고요히 퍼졌습니다. 첫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나도 아버지 아들이야. 마지막 인사 같이 할 자격 있어.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리를 닦아 놓았어. 그리고 이 상자는 제사 후에 세 사람이 함께 보자. 대신 약속하자. 아버지 글의 순서를 지키는 걸로. 둘째가 코끝을 쓸쓸히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순서도 좋다. 다만 나눌 땐 공평해야 한다. 막내는 상자 위 손수건을 다시 덮으며 한 박자 쉬었습니다. 공평은 나눗셈만이 아니야. 아버지가 적으셨어. 먼저 제사를 모셔라. 겨울을 나눌 마음이 허락하면 일부를 마을에 건네라. 난 그 뜻을 따를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셋이서 이야기하자. 첫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묻습니다. 마을부터 챙기겠다는 거냐? 막내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순서대로. 둘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은 이미 팔았고 손에 쥔 돈은 생각보다 적다. 솔직히 나도 조급했다. 첫째가 흘낏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병원비며 장례비 정산부터 하자고 했지 않았냐?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오늘 제사 지내고 바로 계산서부터 맞추자. 나머지는 아버지 편지 기준으로 다시 나눠보자. 상자 속 건 오늘은 손대지 말고. 세 사람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결을 정리했습니다. 향부터 올려라. 죽은 이를 먼저 앉히고 산 사람이 말을 해라. 막내가 향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 빈 의자 2개. 오늘은 비워두지 않을게. 첫째가 움막을 바라보다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 그게 내 자리였어. 둘째가 상자 쪽으로 한 발 다가오다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닫아두자. 내 마음이 준비가 덜 됐다. 첫째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좋다. 제일 먼저 제사, 그 다음 정산, 마지막으로 상자. 막내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순서를 지켜줘서. 바람이 큰 나무 잎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막내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 아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함께 앉습니다. 첫째가 따라 앉아 잔을 잡고 둘째도 천천히 손을 포개었습니다. 산의 소리가 아주 잠깐 멎는 듯 고요해지고 세 사람의 숨이 같은 박자로 이어졌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말이 길지 않겠습니다.
순서대로, 약속대로. 그 말과 함께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기가 조금 풀리며 제사를 맞을 자리가 차분히 준비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자 막내는 작은 상 위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첫 술 올렸습니다. 이제 제가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결심이냐? 막내는 상자에 덮어둔 손수건을 한번 쓸어내리며 답했습니다. 이 안의 것들, 일부는 마을 어르신 겨울 기금으로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비부터 정산하고 형님들과 차분히 얘기하겠습니다. 둘째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산이라 지금이라도 영수증부터 맞출까?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춰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은 영수증을 정리하고 내일 낮에 동사무소 가서 절차부터 밟겠습니다. 첫째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맡았던 예금은 남김없이 병원비와 장례비로 돌리겠다. 그게 순서였는데 미뤘다. 랜턴 불빛이 움막의 천을 노랗게 물들이자 산바람이 잠깐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큰 나무 그늘에 움막을 더 튼튼히 고치고 아버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둘째가 낮게 물었습니다. 집도 없는 내가 여기서 겨울을 나겠다고? 막내는 짧게 웃었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길은 보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주신다 하셨고요. 첫째가 움막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보낸 밤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서늘해진다. 막내가 잔을 채우며 답했습니다. 한 번만 여기 앉아보면 압니다. 바람이 새도 나무가 등을 받쳐줍니다. 둘째가 난로 옆으로 다가가 손을 비볐습니다. 내가 처분한 그 집 거기에 불을 켜보지도 못했다. 서두르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했지.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은 어디서든 켤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밝힐 곳이 여기라 여깁니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고 어둠이 빠르게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막내가 봉투 하나를 꺼내 형들 앞에 놓았습니다. 여긴 어르신 겨울 연료비 명단과 연락처입니다. 이건 제가 맡아 실행하겠습니다. 대신 이 봉투, 병원비 영수증은 형님들이 같이 정리해 주세요. 첫째가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오늘 밤은 산에서 자면서라도 끝내자. 둘째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내 몫을 채우겠다. 급히 팔아 남은 돈이 초라해서 얼굴 들기 어렵다. 바람이 약해지자 랜턴 불빛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막내가 상자 위 손수건을 다시 펼쳐 금붙이 한 줌을 꺼냈습니다. 이 일부는 내일 아침에 마을 회관에 맡기겠습니다. 영수증은 두 분께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가 곁눈질로 금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수백 번 숫자를 따진 나였지만 오늘은 숫자가 말이 안 된다. 둘째가 따라 말했습니다. 내가 챙긴 집값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다. 막내는 잔을 들어 큰 나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 정산, 그리고 나눔. 첫째가 잔을 맞부딪히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말이 들린다. 전에는 내 말만 했다. 둘째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만 더 왔어도 그 빈 의자에 앉을 걸 그랬다. 움막 안쪽에서 바닥이 살짝 삐걱이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막내가 손수건으로 금붙이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상자에 손대지 맙시다. 아버지 편지를 이대로 닫아두고 우리부터 자리 지킵시다. 첫째가 맞장구 쳤습니다. 좋다. 오늘은 말 줄이고 필요한 것부터 하자. 둘째가 수첩을 펴며 속삭였습니다.
병원비 항목, 여기서부터 하나씩 체크하자. 마지막까지는 내가 쓰겠다. 한참 뒤 계산이 끝나자 세 사람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첫째가 계산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건 많지 않다. 그래도 빚은 청산됐다. 막내가 밝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이 사라지면 미안함도 줄어듭니다. 대신 약속이 남죠. 저는 이 약속을 오래 지키겠습니다. 둘째가 불빛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겐 후회가 남는다.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오겠다. 추석만이 아니라 달이 바뀔 때마다. 랜턴이 한번 깜빡이자 막내가 배터리를 갈면서 웃었습니다. 불빛은 꺼질 때마다 다시 켜면 됩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첫째가 손을 모으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고 간다. 마음을 먼저 켜야 불이 오래 간다는 걸. 둘째가 큰 나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늦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엔 먼저 오겠습니다. 막내는 상자 옆에 열쇠를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쉬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더 다지고 돌 하나라도 바르게 놓겠습니다. 첫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 오늘 밤도 여기서 잘 거냐? 막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바람이 조금 차지만 큰 나무가 등을 받쳐줍니다. 둘째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도 여기서 자자. 움막이 작으면 밖에서라도 등을 맞대고 앉자. 밤이 깊어갈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옆에서 배우겠다. 둘째가 따라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랜턴 불빛이 세 사람의 발목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조용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불빛이 움막의 천을 넘어 큰 나무 잎사귀에 작은 금빛을 찍어 놓는 듯 보였습니다. 바람 끝이 둥그러지자 산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막내는 이불 끝을 형들 쪽으로 더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앉으면 마음이 덜 춥습니다. 첫째가 짧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러네. 이상하게 덜 춥다. 둘째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뤘던 말, 다음엔 제일 먼저 하겠다.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부터. 그 다짐이 조용히 밤속으로 스며들었고 움막의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세 사람은 큰 나무 그늘 앞에 섰습니다. 막내가 흙을 마지막으로 다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대로 이 자리에 모십니다. 첫째가 삽을 붙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도 일 핑계만 댔지. 오늘은 늦어도 제대로 돼야지. 둘째가 향을 들어 불을 붙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 빈 의자 이제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관이 천천히 내려가고 흙이 고르게 덮였습니다. 막내가 손수건으로 비석 대신 작은 나무판을 닦아 글자를 새겼습니다. 큰 나무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 곁. 첫째가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못한 말 지금 해도 될까? 막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첫째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만 더 달려왔다면 달라졌을 텐데 숫자 앞에서 자꾸 작아졌습니다. 이제라도 마음부터 챙기겠습니다. 목소리가 모래알처럼 거칠었지만 마지막 음절은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둘째가 나무판을 한번 쓰다듬더니 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집을 급히 정리한 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니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명절엔 제일 먼저 여기 오겠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손가락이 나뭇결을 더듬다 멈추었습니다. 막내는 상자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짧게 읽었습니다. 돈은 마음을 담는다. 먼저 제사를 모셔라. 그러고는 두 형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 글은 우리 셋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움막을 더 고쳐서 겨울바람이 덜 세게 하겠습니다. 첫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움막만으론 춥겠다. 다음 주에 널빤지랑 단열재 가져올게. 둘째가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난 난로랑 연료는 내가 맡겠다. 적어도 바람은 막아야지. 마을 어르신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돌 하나를 얹었습니다. 첫 돌은 기억, 둘째 돌은 다짐이다. 막내가 돌을 손끝으로 눌러 고정하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기억으로, 내일은 다짐으로 채우겠습니다. 첫째가 갑자기 허리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미뤘던 효를 지금부터라도 배우겠습니다. 둘째도 따라 절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비운 자리를 제가 메우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잎을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막내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겨울 기금은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금일부는 마을 회관에 맡기고 나머지는 형들과 정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내가 맡을게. 이번엔 숫자가 마음을 따라가게 하겠다. 둘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발로 뛰겠다. 연로하신 분들 땔감부터 챙기자. 세 사람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숨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명절뿐 아니라 달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여기서 같이 밥 먹고 잔 하나라도 올리자. 첫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다. 핑계 만들지 않겠다. 둘째가 그 손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 빈말 아니야. 해가 가지 사이로 비쳐 묘역에 반달 모양의 빛을 그렸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큰 나무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지, 이제 덜 외롭겠습니다. 세 아들이 함께 오겠습니다. 첫째가 나무 줄기를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듣고 계시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둘째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이 한 박자로 맞춰졌습니다. 문턱 앞에서 막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회관부터 들릅시다. 첫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비게이션 대신 내 발소리를 따라가면 되겠다. 둘째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까워 보인다. 마음이 덜 춥네. 랜턴 불빛이 다시 켜지자 얕은 천장이 금빛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셋이 등을 맞대고 앉았고 바람 소리는 한결 둥글게 들렸습니다. 막내가 낮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오늘의 후회가 내일의 길이 되도록. 그 순간 나무잎 하나가 살짝 흔들리며 떨어졌고 땅에 닿는 소리가 의외로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로 시작된 가족의 시간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습니다.